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정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구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에 있었던 당정인의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을 괴멸시키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년도 들어와서도 1월 2일과 1월 8일, 9일 미사일 탑재 차량 군수 공장을 방문하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조선을 무력으로 쓸어버리고 무력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도 거침없이 배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체로 당정인의 8기 9차 전원회의는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 한국뿐만 전 세계에 대한 공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석이나 아니면 군 부대 현지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종연설에서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정의 8기 9차 전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쏟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진이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김정은은 이 연설에서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중진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라는 마치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과업에 대한 당면 과업에 대해서 연설할 것 같지만 첫 부분부터 물론 지난 2024년도 과정과 그리고 2024년도 해야 될 당면 과제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국방 분야,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바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을 제1의 주족이라고 헌법화, 즉 법제화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즉 지시를 내렸죠. 김정은이 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전 한반도 영토와 거기에 속한 부속 도서, 섬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전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한다. 그리고 그 부속도서와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도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달리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북한 사람이 맞는가를 조사하고 맞으면 바로 주민등록증,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도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북한은 북반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북반부와 남반부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항시적으로 남반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전체, 이 조선반도 전체를 공화국 영토로 한다는 말은 사실 헌법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김정은의 연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두 국가로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두 족대 국가만이 있을 뿐이라고 당전의 8기 9차 전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은 교전국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휴전 상태이지 영원히 종식된 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자그마한 불꽃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항시 위험한 상황이 지금 조선반도의 실정이다. 자그마한 불꽃도 핵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8기 9차 전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주족이라고 헌법에 명시하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를 전 영토를 평정하고 수복하고 그리고 공화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말을 법제화하라는 연설도 했습니다. 즉 지시를 내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조카 무력 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모든 이 통일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이 정부는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던 이거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항상 흡수 통일론을 주장해왔고 흡수 통일의 기회와 망상만을 해왔다는 거 직접 김정은이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들과 함께 한민족이니 민족 공동체니 또 남과 북이 교류 협력 상호 존중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게 나간다고 했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그들도 사실은 가면을 뒤집어 쓴 자기들의 족이라는 겁니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 다 한 통속이라고 김정은이 8기 9차 전원에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최고인민회에서도 또다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함께 손잡고 통일을 이루게 나가려는 꿈은 이미 다 접었다. 이제는 오직 족과 교전국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제1족과 교전국.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기구들,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고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또다시 이 연설에서 했던 겁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연합, 그리고 심지어 군광산 국제관광총국까지 모두 해산하라고 했는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민족경제연합, 군광산 국제관광총국도 모두 해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군광산 국제관광총국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과 이 현대 아산이죠. 이 현종훈 회장이 들어가서 군광산 관광 개발과 관광을 도맡아에서 해왔는데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시켜서 한 것이 바로 군광산 국제관광총국입니다. 그것도 이제 다 해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조직되어 있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15 공동 북측본부, 이건 남측본부가 있고 북측본부가 있는데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 김종일이 만든 건데 이것도 해산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도가 됐던 더불어민주당이든 진보가 됐던 그 어떤 단체도 이제는 믿질 않고 다 적으로 간주하고 괴멸시켜야 할 대상만 남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여기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은 아니겠죠. 그들은 따로 본다는 이야기가 이 다른 언론 매체,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함께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구족속이라고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젠 더불어민주당과 했던 요게 한국은 뭐 해산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네들이 나름에 따르겠죠.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조직했던 범민족통일연합 뭐 이런 모든 단체들, 이런 단체들, 즉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했던 단체들도 모두 다 해산시켰다는 겁니다. 오직 이제는 자기들의 친위 전사, 혁명 전사들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폭력 투쟁에 동참할 수 있는 남조선 혁명 무력이라고 하죠. 이 남조선 혁명 무력에 동참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체 남조선이 어떤 사회 단체가 됐던 좌파 단체가 됐던 사회 단체가 됐던 그 단체하고는 일체 모든 연계를 끊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지 않겠지만 전쟁의 불꽃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 특히 한국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소승없이 핵무력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공화국의 전 영토를 점령하고 수복하고 평정하게 그리고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우리가 전쟁을 먼저 하진 않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지만 도발한다면 그런데 그 도발 수위가 어디까지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북방 한계선 1953년도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북측과 협의해서 제정한 NNL, 백령도 이 동해선처럼 서해에서 군사분계선이 지나간 지역을 개성에서 지나간 지역을 직선으로 그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오던 모두 다 북한 용해 쪽에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자,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김정은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배들, 군함들이나 백령도에서 사는 사람들, 연평도에서 사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왕래하고 또 우리 그 백령도에는 해병 여단이 있죠. 해병 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함이 들락날락하고 해안경비성 엄청난 군함들이 우리가 해안경비정을 비롯한 많은 함선들이 다니죠. 그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지만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쓸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진짜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 2024년도 한반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통일이라는 말을 삭제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주족이라고 했고 괴멸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불꽃이 튄다면 한국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우리는 모든 무력을 총동원하여 핵무기와 전략 전술 핵무기를 총동원해서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문에 연설했다는 겁니다.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친종북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72시간 내에 기습적인 핵 공격으로 한반도를 쓸어볼 수 있는 작전 상황이 끝났다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해안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그마한 불꽃이 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이 협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백령도에 우리 군함이 들어가거나 거기서 군사훈련하거나 주민들이 왕래하는 것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는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함정을 파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에 돌리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과연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킬까요? 전면전을 가상하지 않더라도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일어날 확률은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이 한 말을 이번에 우리 진행되는 즉 4월에 있는 총선을 겨냥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전쟁이나 평화를 선택하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런 벼랑끝 전술이나 아니면 내로남불 자기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지금 북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내부 결속용이라는 이런 호구조 이런 말들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북한은 지금 수백 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미 그것을 다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고체류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다시 벼랑끝 전술이니 뭐 전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협박역이나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한 대비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해구산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북한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한국만을 제1의 쪽 그전에는 한국은 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제껴놨다. 너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과 상대할 것이다. 전쟁을 해도 미국과 하고 대화를 해도 미국과 할 것이라고 했던 김정은이 지금은 미국을 빼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제1주적 즉 공화국의 제1주적은 대한민국 괴뢰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으로 명문화 법제화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무력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자기 입으로 뱉어낸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18형을 계속 보여주고 국첨성 미사일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미국도 공격할 테니 너희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은 손을 떼라는 이런 미국의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핵을 얻어맞은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반공격해 줄지는 그것도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맞은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저렇게 호언장담하고 김정은이 입에 담지 못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협박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수백 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수백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순간에 북한에 쏘는 순간에 우리도 핵무기를 반드시 북한에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다리 건너 미국을 의지해서 미국의 사정을 해서야 즉 미국의 의지해서 미국의 핵을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여기에 지금 깊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오와주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견했던 대로 독주를 내버렸습니다. 2위하고의 표 차이가 30% 이상 압도적으로 차이로 헤일리를 따돌리고 독주를 했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가 독주한다고 하는 것, 공화당의 기존 이 대표 주자로 공화당에 공천받아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죠. 자,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어제도 그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김정은은 상당히 똑똑하다. 내가 김정은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 미국이 대단히 안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위험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선거 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는 바로 북한으로 날아갈지 아니면 제3국에서 한국을 빼놓고 김정은과 만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이렇게 견고한 동맹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중국도 러시아도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도 자체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전문가, 북한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 수순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핵무장을 하고 영원히 핵무장을 하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하고 북한과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도 철폐하고 우리도 철폐하는 동시 핵무기 철폐를 선언하고 검증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